오늘 주제는 멀티 에이지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용존을 여러 개를 걸쳐 놓는 거죠. 그 환경에서 EKS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실 때 이제 크로스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크로스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이스티오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스티오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스티오에 속하지 않은 서비스다 이러면은 이제 K8S의 토폴로지 어웨어 힌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은 저희가 겪은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을 수도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티오를 쓰는 경우에는 이스티오 로컬리티 LB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적용할 때 뭐가 중요한지, 세 번째로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티오 메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츠라는 게 과연 뭐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그래서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절감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노잼인 부분인데,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츠와 이스티오 로컬리티 LB가 이제 코드단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용존 C에 있는 팟인데 가용존 C에 있는 같은 팟으로 트래픽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카메라 다 켜졌죠? 카메라 다 켜졌죠? 요거 QR, 이게 웹 AR인데 웹 AR 한번 찍어보시면은 제 사진 인식해서 제 레즈메가 뜰 겁니다. 그래서 뜨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이거 QR 이제 인식하시면은 그 8th Wall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오고, 거기에 이제 런치 버튼 누르시면은 웹 AR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웹 AR 애플리케이션이 제 사진을 인식을 할 겁니다. 혹시 가장 먼저 끝난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나오나?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나요? 이걸 왜 하냐면은 좀 이따 그 이제 웹 AR 화면을 그대로 제 데모 영상을 비추시면 데모 영상이 비디오로 거기 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뜨나요? 잘 안 뜨네. 좀 걸려요? 망했네요, 이거. 예. 떴어요? 제 이력서 떴어요? 아무튼 뭐 제 이력은 그렇고요. 간단하게 소개 이제 이런 세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제 데모 영상을 똑같은 화면에서 비추시면은 데모 영상이 이제 폰에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존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좀 볼게요. 이제 크로스존 트래픽을 좀 보면은, 근데 여기서 크로스존이 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AWS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레디스가 됐을 수도 있고, 뭐 MSK가 될 수도 있고, 뭐 EKS가 되겠죠. 지금 발표 내용은 EKS 같은 경우에 멀티 에이지 위에 내가 이제 구성을 했다, 이 뜻은 AWS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튼 한국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하나하나가 가용존일 텐데, 그 가용존을 여러 개 활용해서 EKS를 구성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크로스존 트래픽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이제 크로스존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쿠버네티스 안에서 어떤 팟들이 이제 이런 크로스존 트래픽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로 이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가 뭐냐면, 잠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제 EKS가 속한 VPC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VPC 플로우 로그가 있겠죠. 그러니까 VPC 안에서 모든 트래픽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로그가 남을 테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에 팟의 메타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팟이 어떤 가용존에 있고 어떤 노드에 속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제 조인하면은 실제로 어떤 팟이 다른 존에 있는 어떤 팟에 트래픽을 보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로 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링크 따로는 안 달려 있는데, 이 글은 이제 AWS Getting Visibility into 뭐
availability zone 이렇게 치시면은 이 그림을 똑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VPC 플로우 로그 하나랑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팟 메타데이터 두 개가 중요하고 그게 이제 S3의 버킷에 저장이 되면은 그 두 개를 아테나로 조인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크로스존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제 너무 매스킹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무튼 옆에가 이제 바이츠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알파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크로스존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에 이제 내부 팟들에게 트래픽을 라우팅 해줄 때 굉장히 많은 다른 존에 있는 팟으로 트래픽을 라우팅 해주니까 많이 발생하고 이스티오-D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주범이구나. 그리고 이스티오 메시 내에서 그냥 팟끼리 내부 통신할 때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스티오-D가 생각보다 비용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 이유는 이후에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링도 이제 데이터들을 긁어가는데 C존에 있는 애가 A존에 있는 팟의 이제 매트릭들을 긁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쓸데없이 트래픽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티오 로컬리티 LB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일 출근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정을 바로 설정을 적용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KS 워커 노드 정보를 이제 뭐 렌즈나 다른 뭐 K9S 이런 걸로 보시면은 토폴로지 정보가 리전이랑 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리전에 A존, C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정보는 이스티오가 알아서 긁어가서 프록시 컨피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 컨피그를 이스티오 CTL로 보면은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리전 존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럼 이거를 엔보이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스티오도 알고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A라는 팟이 트래픽을 나한테 보냈을 때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적용해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테스트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 팟, 내가 이제 헬로 월드 팟으로 이제 CORL 요청을 날려볼 슬립 팟을 하나를 두고 이제 헬로 월드는 각 가용 존에 하나씩 위치를 시켰어요. 그럼 이게 이제 로컬리티 LB가 잘 적용이 됐다. 이러면은 C존에 있는 슬립 팟에서 CORL 요청 날리면은 C존에 있는 헬로 월드만 계속 응답을 리턴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로컬리티 LB를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메시 컨피그를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냥 enabled해주시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로컬리티 LB 세팅에 보시면 enabled를 true로 그냥 바꾸시면은 로컬리티 LB가 활성화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활성화했는데도 양쪽으로 다 트래픽이 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티오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나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디스트리뷰션 세팅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설정만 이제 설정했을 때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죠? 아까 그걸로 비추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양쪽 헬로 월드가 다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스티오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설정했는데 왜 양쪽에서 다시 오지 해서 이런 챌린징이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티오 커뮤니티에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꼭 필요하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웃라이어는 뭔가 좀 딴짓하는 애, 뭐 우리끼리 규칙 정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아웃라이어가.
그러면은 원래 아웃라이어 디텍션의 용도는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뭐 OXX 에러가 뭐 컨세큐티브하게 뭐 200번 넘게 났다 이러면 걔는 라우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용도인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로컬리티 LB를 설정을 해서 A 존에 있는 팟이 A 존에 있는 같은 팟으로 트래픽을 보내려고 하는데 A 존에 아무 팟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C 존으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일오버를 위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자,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사진과 같이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적용을 하시면 바로 이제 로컬리티 LB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사진처럼 이제 C존에 있는 슬립팟에서 헬로 월드를 호출하면은 이제 C존에 있는 헬로 월드가 계속 반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데모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헬로 월드가 같은 존에 있는 경우에만 리턴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스티오를 이제 안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카인드 서비스의 어노테이션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어노테이션을 이제 이 사진과 같이 서비스 쿠버네티스 IO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슬라이스에 각각의 토폴로지 위상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이고 어떤 뭐 리전인지. 그래서 이제 오토로 주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가 붙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붙고 아닌 경우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오토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데모는 이제 안 했을 때 이제 그거죠. 양쪽 헬로 월드 팟이 계속 다 반환을 하는 화면이고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적용했을 때는 이제 같은 존에 있는 팟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서비스도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쓰시면은 로컬리티 LB를 구현하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티오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이스티오 데몬, 그러니까 이스티오 D가 설정을 주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티오 D가 설정을 주입할 때 그 데이터가 뭐 작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굳이 A존에 있는 이스티오 D가 C존에 있는 사이드카에 그 프록시 컨피그를 주입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티오 D 서비스에는 이 서비스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반드시 꼭 적용을 하셔가지고 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티오 D만큼은 이거를 해서 이제 뭐 손해볼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스티오 D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티오 로컬리티 LB를 적용하고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적용을 했을 때 비용이 그 다음날 바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MOM 다달이 봤을 때 제가 2월 말쯤 적용했는데 다음 달 3월에 다 집계를 했을 때 거의 한 지금 7만 불 넘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준 건데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그러면 한쪽 에이지가 완전히 내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일오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존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뭐 A라는 디플로이먼트를 뭐 20개를 배포를 했는데 다행히 가용존 A, C에 10개 이렇게 배포되면은 이게 고루 분산이 될 거잖아요. 트래픽이. 근데 이게 좀 기울어지면 스큐가 생기면은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한쪽에 몰리고 또 걔가 몰린 것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맥이 되게 복잡한데 한쪽에 몰리기 시작하면 이게 막 계속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균등 배포를 항상 어느 정도는 잘 맞춰주는 게 이걸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로컬리티 LB를 통해서 비용 절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싱글존 EKS를 여러 개 액티브로 묶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발표의 제목이 이제 멀티 에이지 환경에서 EKS를 활용하실 때 크로스존 트래픽이 발생하는 걸
절감하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환경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노잼 파트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스티오 로드 밸런싱이 어떻게 실제로는 동작을 하는가, 그러니까 같은 존에 있는 팟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래서 이스티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서비스 메쉬를 구현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뭐 A, B, C, D 뭐 이렇게 쫙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돼 있으면은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엔보이라고 하는 사이드카 형식의 프록시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록시가 붙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서비스 메쉬예요. 그 안에서 이제 사이드카로 붙어 있으니까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뭐 어떤 팟이 됐든 요청을 날리는 쪽에 클라이언트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면 요청은 클라이언트의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 그러니까 얘가 엔보이 프록시가 로컬호스트에 붙어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데 엔보이 프록시는 로컬리티 로드 밸런싱 설정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같이 동작을 해요. 먼저 엔보이 프록시는 동일한 로컬리티에 있는 백엔드를 선택을 해요. 뭐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만약 동일한 로컬리티에 충분한 목표 타겟, 그러니까 백엔드가 없거나 이러면은 다른 백엔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세컨 레벨 정도의 뎁스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엔드포인트의 로컬리티 정보를 수집을 해요. 얘가 엔보이 XDS, 얘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XDS라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되면은 얘가 아까 보여드린 설정대로 프록시 컨피그에 담아두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어떤 리전에 있고 어떤 이제 존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EDS API를 통해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엔보이가 이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때 로컬리티 정보를 이제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애의 로컬리티 정보와 받는 애의 로컬리티 정보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같은 경우에 프로버빌리티를 높여서 그쪽으로 이제 보낼 확률을 높이는 거죠. 아니면 뭐 100%로 이제 그걸 설정을 한다면 무조건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사실 엔보이의 C++ 코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는 확실히 훨씬 더 간단한데, 이제 쿠브 프록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쿠브 프록시가 이제 IP 테이블즈의 규칙을 참조해서 이 트래픽을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A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B라는 애의 서비스를 호출해요. 근데 얘가 이제 B라는 서비스의 IP를 직접 가지고 호출은 안 하죠,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IP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 쿠버 프록시가 무슨 작업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쿠버 프록시가 이제 그 로컬리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IP 테이블즈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A가 B로 가는 경우, A가 C로 가는 경우 규칙을 보고서 B 같은 경우에는 같은 로컬리티, 그러니까 같은 존에 있다고 하면 확률을 높이거나 그 설정을 추가해서 그 IP 테이블의 규칙을 참조해서 쿠베 프록시가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 트래픽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IP 테이블즈를 직접 많이 변경하진 않고 뭐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쓰고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 가게끔 규칙을 생성을 하는데 쿠베 프록시가 이 잡을 보통 다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를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쿠베 프록시가 로컬리티 정보를 활용해서 IP 테이블즈의 규칙을 뭐 조작하거나 선택을 해서 같은 존에 있는 팟으로 트래픽을 보낸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